안녕하세요. 서울 SJ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키워드는 공무기인성입니다. 특히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부상과 질병이 공무와 객관적 연관성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 성질, 직무 수행 당시의 상황 및 발병 당시의 진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위처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상위 등급 7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서 입대 전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 추격 증후군 또는 연골 연화증과 같이 특이 외상이 원인이 아닌 선천적 유전적 질환인 경우처럼 의학적 소견상에 공무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최근 발생한 부상이거나 임무수행 등 특이 외상이 원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소속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를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등록 신청 시 제출한 부상 경위 등 사실관계 진술과 전문가의 심사 결과를 통하여 공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당한 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군 복무기간 중에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비해당됩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시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 관련 특이 외상으로 상해를 당한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는 적기에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부상 이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면서 다친 부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시점에는 진구성 질환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구성 질환들은 입대 이후 공무 관련된 특이 외상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없는 공상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구성 질환은 20대 젊은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상 시점과 최초 병원 진료를 받은 시점의 시간적 간극이 큰 경우에는 진구성 질환으로 오해를 받아서 발병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로 여겨지고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는 군복무 중 다친 사실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상 재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강한 외상력이 원인이 돼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십자인대 파열도 충분히 퇴행성 진구성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건강했다거나 징병 신체 검사에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단순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진구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입증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십자인대 파열로 진구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매우 까다롭고 엄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소들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처음 신청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